과열 우려에도 거침없는 코스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4% 가까이 오르면서 3,150선을 넘긴 건데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까지 적극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데 단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예,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3,000을 뚫은 지 하루 만에 3,100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뿐이 아니라 상승 폭등 역대 두 번째, 거래 대금,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 외국인 순매수 1조 6,478억 원에 이르러서 역대 두 번째, 온갖 기록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만 뛰는 게 아니라 예. 전 세계 증시가 다 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요. 예. 아마 지금 앵커님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가 봅니다. 파란 넥타이를 하셨는데 예. 소 의원님, 그다음에 김 변호사님, 저는 빨간 넥타이, 한국 증시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예. 네. 지금 뉴욕의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입니다. 아. 다우 지수가 31,000, 나스닥은 13,000, S&P 500 지수까지도 지금 3,800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풀어놨던 유동성을 푸니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갈 수 없는 것이 자산시장으로 쏠리고 있어요. 주식만이 아니거든요.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그런데 어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그동안 가보지 않은 길을 걷다 보니까 늘 불안해요. 예. 혹시 이쯤에서 외국인이 매도하면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동안 외국인 천수답 장세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예. 팔면 내렸어요. 근데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이 그 징크스를 깹니다. 외국인이 지난 한 해 동안 24조 원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는데 예. 그 3배로 갚아요. 60조 원 이상을 개인들이 사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제 하루 만에 기록을 보게 되면 120포인트가 코스피가 올랐는데요. 역대 포인트 기준 두 번째입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40조 원이에요. 보통 한 5조 원에서 7조 원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2,170조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를 뛰어넘으면서 각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코스피가 과거 1981년에 100으로 출발했어요. 1000 돌파하는데 9년 걸렸습니다. 예. 1989년에 1000 돌파했고 2000 돌파하는데 8년 걸렸어요. 네. 예. 그래서 2에서 3자 돌파하는데 바꾸는데 13년 5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수장님, 저희 이 부분 안 짚어볼 수 없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만만치 않은 게 특히 대형주들을 싹 사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해서 돈을 푸니 상당 기간 저금리가 이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자산, 주식이 유망한데 신흥국 가운데 어디가 유망할까? 지금 IT 강국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한국과 대만의 IT주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어제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연간 36조 원이에요. 역대 네 번째 규모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세계 최대 IT 기업 애플과 자율주행 전기차보를 협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 증시에서는 중국의 통신업체들이 퇴출될 위기에 있는데 이런 수혜가 고스란히 한국 기업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어제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이 역시 하루 매수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입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 3천 돌파의 주역이다.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거 거품 아니냐. 네. 이러다가 진짜 갑자기 꺼지면 다들 쪽박 차는 거 아니냐. 불안감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대 경제 수장이 10년사에서 예. 지금 금융시장과 실물과 괴리감이 너무 크다.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좀 자중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예. 그렇죠. 자,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 현실적인 건 맞습니다. 실물 경제가요? 맞습니다.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은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제 증시에서 이제 대부분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분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지금 선진국에서 시작이 됐고 다음 달 말이면 우리도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과거의 개인들은 사실은 저가주, 코스닥주, 테마주 이런 주에 투자였다면 지금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IT 관련 4차 산업혁명의 주도주로 지금 매매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예. 자, 그런 걸 감안하면 또 하나는 돈의 힘입니다.
지금 중시 주변에 호시탐탐 주식을 노리고 있는 자금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증시 예탁금이라고 해서 증시 조정을 위해서 이제 이 예탁금 규모가 70조 원이고요. 여기다 이제 CMA 계좌라고 해서 예금보다는,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높은 이자를 쳐주지만 언젠간 주식 투자해야지 이제 하는 자금들이 한 60조 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돈의 힘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가면 증권사 예. 전문가들은 3,300, 뭐 이것도 좀 낮다. 왜냐 하루 만에 막 120포인트씩 올라가다 보니까 예. 지금 코스피 3,50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건 지금 돈 버신 분들은 존버 사서 팔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이지 예. 중간에 단타하셨던 분들은 크게 이득을 못 봤어요. 네. 그리고 비투하셨던 분들은 빚으로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뭐 소장님 위험성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난해 이제 국내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600만 개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가를 하게 됐냐 보면 저희가 뭐 불개미 키워낸 유선생이란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유튜버랑 선생님의 합친 언어예요. 그러니까 즉 유튜버를 보면서 투자하는 개미들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을까요? 지하철에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 기존에는 게임이나 드라마 봤어요. 예. 근데 요즘은 이 유선생을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알려주는. 그리고 젊은 분들만이 아니라 50대, 60대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100만 구독자를 가입한 경제 부분 유튜버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제 주식의 기초 강의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유튜버들의 목적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구독자 가입 확대. 그렇죠. 그리고는 증권 유관기관으로부터 이런 분들은 파워블로거는 협찬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튜버 경우에는 주식 종목 추천하기 위해서 예. 별도로 유료 콘텐츠 방으로 유도합니다. 아, 유료 방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보면 뭐 수익 인증형이라느니 레전드 수익 공개라느니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한다. 평생 후회한다. 이런 자극적인 용어로 현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꼭 좀 가려서 옥석을 가려서 정말로 필요한 증권 교육이라면 괜찮지만 주식을 추천해서 그 종목으로 먼저 선매수하고 오히려 구독자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주식 방송들이 많은데 사실 우려도 많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는 것처럼 수익 인증형 그러니까 10일 만에 1,000만 원 만들어줄 수 있다. 다시 없을 기회다. 놓치면 후회한다. 그리고 단정형 4가지만 알면 2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단타 승률이 90%다. 네. 이렇게 해서 현혹하는 게 있는데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게 당연하다면 가족, 친지 먼저 해야 돼요. 아, 왜 불특정 다수한테 저런 종목을 뿌리겠습니까? 저희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 저런 말에 현혹돼서 투자를 했다가는 이건 책임지지 않아요. 예. 이게 증권사의 경우에는 증권사 추천 종목은 보고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신력이 있지만 예. 이런 유튜버의 경우에는 채널도 너무 다양하고요.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면서 자기가 추천한 것이 마치 오를 것처럼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손해봐도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건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주식이 굉장히 네, 투자가 변호사님. 이제 일반화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세 어른부터 대학생까지 예.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많은 것 같고 우리도 우리 회사에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다 자기 한이면 다 부인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요즘 느끼는 것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 무슨 사이트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 가입하라. 그런 전화가 최근에 이제 부쩍 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인이나 친척 중에서 어떤 주식을 살려는데 어떠냐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유튜브를 매일 보면 그 주식 어떤 주식 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CG에서 나왔잖아요. 정말 이 유튜브에서 하는 분들이 정말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예. 좀 자기 계좌를 좀 까면 좋겠어요. 아, 보여주면 예, 좋겠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까면 그거 다 마이너스일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구독자를 늘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료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현혹적이고 자극적인 걸로 유도를 하고 그걸 돈에 버는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저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한다. 오히려 유튜브를 볼 바에는 각 기관, 증권회사에서 리포트를 작성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신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표격인 비트코인은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4,300여만 원까지 올랐다는데요. 지난해 12월 중순 2만 달러를 넘어서 불과 20여일 만에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이 소장님, 네. 이런 급등세 원인은 뭐고 이게 주식시장과 연동돼 있는 건가요? 일단 주식과는 별개입니다. 비트코인은 주식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예. 비트코인은 조금 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지금 4,60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라지면 누가 책임지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가 돼요. 근데 이게 변곡점이 보면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830만 원대였어요. 연말쯤에 12월 초에 2천만 원 돌파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4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연휴 때가는 주식이 열리지 않거든요. 이 유동자금이 계속 이쪽으로 쏠리면서 연휴 기간에 많이 오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총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2,100만 개. 근데 지금 80, 90% 이상이 채굴이 돼 있고 점점 채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좀 적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일부 이제 이 페이팔이라는 미국의 유료 결제 업체가 이 가상화폐를 매개체로 한 거래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호재고 그동안 3년 전의 경우는 개인이 주도를 했다면 이번에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물론 이 가상화폐라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한 보안에 대한 기술은 이제 각광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동성이 너무 지나치게 크다라는 것 그리고 주식 상승 하락에 대한 제어 장치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까지 이제 국내 시장을 짚어봤다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오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세계 최고 부자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아마존의 CEO가 그동안 한 2017년 이후 내리 4년 연속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아마존 이제 플랫폼 업체로 변신을 하면서 주가 1위였는데 그러나 이제 자산 가치가 변합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해 7배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주가 평가액이 205조 원을 넘어서 제프 베조스를 넘어섰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대 부자가 됐군요. 최고 부자가.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뭐 주가 등락에 따라서 예. 좀 이제 순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별로 상징적인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순위에서 이제 주식의 자산 가치의 변화가 그대로 자산 시장 특히나 이제 개인의 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입니다. 네, 경제 소식까지 발빠르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